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HLB 공매도 세력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패닉 중의 현황이 포착됐어요. 그 외 주요 종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가 전 고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오늘 노동절로 휴장이에요. 지금 코스피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뚫어올리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 하락하는가 했는데 고점 부근에서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상승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거래량에 동반되지 않은 돌파는 결국에는 큰 하락을 불러왔죠.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뚫어올리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하락할 확률도 있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코스닥은 완전 고점까지 왔죠. 그럼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도 처리한 건 굉장히 좀 아쉽죠. 사실 좀 아쉽죠, 이거는. 자, 지수가 전 고점을 뚫고 지지만 하면입니다. 살짝 뚫는 건 아까 추세를 보셨다시피 의미가 없어요. 뚫고 지지만 해준다면 신세계가 가능합니다. 이 반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세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전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 인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떻게든 대비를 해야겠죠. 이대로 상승해서 콧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진짜 타격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계좌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좋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급락 중이죠. 오버행 이슈가 있죠. 카카오뱅크는 블록딜이었고 나머지는 보호예수인데 사실 블록딜 말고는 블록딜은 갑자기 맞은 거잖아요. 예정된 물량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바로 따라잡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로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얘는. 아무튼 예정된 물량인데 지금 언론을 보면 막 부채질하고 있죠. 지금 바짝 긴장해라. 기관 물량 줄줄이 풀린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건 다 고려하고 투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을 쓰면서 기사를 내고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공모 청약을 한다네요. 내일부터입니다. 공모가 6만원 최상단이라고 하죠. 자, 보면 내용이 조선업 시황이 최근에 긍정적이다.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주사는 하락하나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죠, 지주사. 그래서 지주사는 어떻게 되나요?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관련 데이터 분석 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공매도 현황을 좀 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C소프트, HLB입니다. 자, 삼성전자죠. 공매도 어떻게 됐나요?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 상승은 누가 가져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입니다. 찔끔 사고 있어요. 이때까지 팔고 있다가 찔끔 사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의 신호탄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매동으로 봤을 때 찔끔 올라간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끝났냐는 물음표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삼성폰스는 중국인 1%도 안 된다. 부정적인 뉴스죠. 자, 신규 공장 테일러 유력, 미국이랑 라포라고 하면 관계죠. 라포를 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쉐이프 가드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자, 스마트폰 수명이 7년으로 늘려라. 삼성전자 큰일 났다. 사실 지금 주 수입은 반도체죠. 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제휴월,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뒤에서 잠깐 언급했어요. 이더리움 이렇게 야씨 가상화폐 애들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더리움 시총이 삼성전자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체크하시고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신용이 줄고 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하락할 때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항상 상승할 때 신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용으로 단기 세력 들어왔던 애들이
팔고 나간다는 거겠죠. 지금 단기 세력 물량이 청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똑같죠. 예, 뭐 거의 뭐 데칼코마니는 아니죠. 예, 쌍둥이죠. 지금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공매도는 기관이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상승을 불러오는 것도 외국인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냐? 디지털세 얘기 나왔죠? 예, 과세 사정권이다. 이거 뭐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부정적, 중장기 긍정적, 목표 주가를 낮췄다. 이게 바로 되도 않은 소리죠. 야, 중장기 긍정적이면 목표 주가 올려야지. 목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악재 다 반영.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악재가 다 반영됐다는 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호재가 있어야 상승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래에 좋다. 지금 현재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 이런 호재가 있어야 상승하는 거지. 악재가 다 해소됐다고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사들이는 외국인, 다시 반도체주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진짜 양심 털이 난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사들이는 겁니까? 이게 사들이는 거예요. 예. 너무 심합니다. 저런 거 보면.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있죠. 예. 제가 그 금요일에 이쪽 꼬리를 좀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상승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완전 급등의 시작일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자, 어떤 뉴스가 있냐? LG화학 내릴 만큼 내렸나? 외인 사자의 상승. 이것도 기만하는 거죠. 자, 뭐 LG화학이 배터리 ESG 펀드. 이게 ESG가 책임 경영 같은 겁니다.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악재 맞은 LG화학 NC 저가 매수 달려드는 개미. 개미 여기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아니고 단기 세력이죠. 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상승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미리 그어놨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하면 이렇게 추세가 형성돼 있죠. 추세가 형성돼, 이건 트랩이죠. 약간 삐뚤다. 예. 예, 요렇게 돼 있죠. 추세죠, 추세. 하락 추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LG화학의 급락은 예정된 거였어요. 예정된 거. 왜냐면 하락 추세 겪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 여기서도 급락을 했었고, 여기서도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급락에 리콜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했죠. 지금 트랩 스윙이 발생했다는 죄송합니다.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락할 만큼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매수하려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반등했으니까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쯤 되면 예전에 상승했었으니까 여기서 하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 트렌드입니다. 근데 지금 덜 떨어지고 이 주식도 좀 덜 떨어진 애긴 하지만 덜 떨어지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매수하는 애들이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죠. 야. 점점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해서 매수한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추세 상단까지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매수한 이유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겠죠. 네. 여기서 잠깐만 다시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더 크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자,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지금 공매도 창고 난리 났죠. 예. 지금 공매도가 폭등했습니다. 폭등. 자, 어떤 뉴스가 있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야. NGW로 부활 기대. 이건 뭐 부활절도 아니고. 자, 쉬어가는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냥 대놓고 막 정의를 해주네요. 목표 주가 하향. 좋습니다. 실적 전망치 조정에 코스피 이익 하락 반전, DB. 지금 공매도 친 애들이 누군지 지금 자수하고 있죠. 네. 얘들도 했을 거고 얘들도 했을 겁니다. 자, 울고 싶다 NC소프트 또 신저가, 웃고 싶다 크래프톤 또 신고가. 이건 뭐 말장난이죠. NC소프트 불소2 연기에 이어 인게임 시스템 개선 조치. 이건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게임 시스템인데 고객들이 반발했던 거를 개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결국 NC소프트가 지금 치명타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얘도 사실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뚫어 올려도 맹신하면 안 된다가 여기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럼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였고 응당 하락 추세까지 왔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 LG화학처럼 트랙 스윙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 여기서 매수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트랩이 발생하겠구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지 않았고 트랩 스윙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갈 수 있겠죠. 요건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예. N소프트는 지금 반등을 시작했고 이게 뭐 꾸준히 반등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천천히라도 올라갈 확률이 생겼습니다. 급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N소프트가 역대급 메가톤급 호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급등하지 않을 거고, 지금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신용이 너무 급등했죠. 예. 신용이 하락하는 동안 그냥 애들이 신용 써서 야 N소프트 반등할 거야 미친 듯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얘들은 자연스럽게 청산 당할 겁니다. 어떻게 청산하냐? 여기서 급락시켜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이건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시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얘들을 스탑로스 시키는 방법과 또는 여기서 급등을 줘서 급락시킨 다음에 여기서 신용 들어온 애들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얌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외국인이 거의 뭐 트럭째로 팔고 있죠. 기관도 그렇고 개인이 그냥 이렇게 뭐 신용만 써서 들어왔습니다. 공매도는 진짜 미친듯이 올라왔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호재가 발생하면 공매도 그대로 쇼커버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 하단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쇼커버링을 해야 될 거예요. NC소프트가 이대로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주춤할 뿐이지, 사실 뭐 NC야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충성도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주가 선도 세력이 미친듯이 폭락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HLB입니다. 문제 HLB죠. 여러분 제가 공매도 계속 트래킹 했잖아요. 일단 공매도부터 보시죠. 예. 공매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급락했습니다. 공매도가 급락했다는 건 쇼커버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랑 거의 뭐 데칼코만이죠. 예. 이때도 상승할 때 공매도를 엄청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이때 피날레를 줬죠. 이때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건 단기간 그냥 작정하고 올린 거예요. 세력이. 작정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하락시키면서 그 공매도를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뒤로 계속 상환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상환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슈가 생겨서 여기서 공매도를 급증시키고 계속해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일인지 급등을 한 다음에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공매도 선도 세력이 쇼커버링을 시작했다. 지금 빤스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쭉쭉 올라가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확 줄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가 확 줄었다는 건 제가 한 발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한 발 남았다라고 한 게 요 쇼커버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타이밍 빨리 팔았죠. 한 타이밍. 여기서 팔았으니까. 제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잖아요. 예. 여기 돌파할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서 너무 성급하네라고 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뒤에 주가는 알 수 없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제 판단을 한 거고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한 번 더 쇼커버링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단기 쇼커버링은 단기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쇼커버링 자체가 주가의 상승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여기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쇼커버링 했잖아요. 쇼트 커버링이 짧은 기간 커버한다는 게 아니고요. 공매도가 숏이잖아요. 숏을 커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동안 숏 커버링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8만원 하던 게 3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즉 숏을 커버링 했는데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숏 커버링은 급등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요때는 또 다르죠. 요때는 다르죠. 단기 숏 커버링이 급등을 불러오긴 하지만 불러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숏 커버링 한 거고, 여기서 급등을 불러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매도 세력이 진 겁니다. 이때는 져서 결국엔 단기 숏 커버링을 해서 더 띄우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엄청 높은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HLB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아무리 좋은 주식도 결국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큰 급등락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 이때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HLB는 급등락이 좀 많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길 바래요. 뭐 HLB가 미래에 얼마나 유망하고 선도적인 종목인지는 전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보세라닙을 상용으로 팔고 있긴 하죠. 전 그거 자체가 그냥 이때부터 급등을 불러온 그냥 뭐 든든한 밑거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이 가상화폐 들고 계신가요? 가상자산이죠. 예. 뭐, 예, 전 리플,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3개 가지고 있죠. 예.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언론에 조명받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조명받으면 또 급등락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할 땐 제가 미친듯이 언급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비중을 확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뒤로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그 이슈가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우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참 말할 때가 이때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지나간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 가서 제가 그 올린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은 다 있으니까요. 이때 다 끝났다고 다들 뭐 랠리 끝났다. 이제 비트코인 뭐 빵원 간다. 뭐 이랬는데 이때 횡보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상승해 버리잖아요. 사실 뭐 주식시장 떨어질 때 얘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 남들 다 끝났다고 할 때가 매수 기회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제가 코로나 매수의 또 원오브 댐이었죠. 이유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도 좀 속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그 미국이 노동절로 쉬었기 때문에 사실 좀 바로미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상 코스피가 여기서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하락하면 사실 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하락 추세를 못 이긴 겁니다. 근데 지금 상승시킬 만한 여력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풀려있는 유동성이 다죠. 거기에 미국 고용지표가 쇼크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고용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양적 완화를 끝내는 점점 더 속도를 내리는 테이퍼링의 트리거링 포인트가 고용지표라고 했거든요. 물가는 뭐 오케이. 근데 고용지표가 우리 목표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천천히 할 거다. 거기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로 생각할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말에 의거하면, 그 말이 명제가 맞다면 지금 미 고용 수치가 쇼크로 나온 거는 결국엔 상승의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언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언론에 좀 민낯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급락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급락하면 어쩌지에 대한 대응으로 인버스를 들어가고 있는 거고,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기조는 전 변함이 없고 올해 안에 4,000포인트를 뚫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요. 그 이유는 돈 있는 애들, 언론을 주무르는 애들이 가져오겠죠. 그 가져오는 이유가 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 아침이신 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